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직권의 변동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벌써 선생님이랑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2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이것만 찍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도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 뭐 하지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도 이 공부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 할 거예요. 많이 힘들고 지친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끝나고 또 할 일, 또 재밌는 것들 생각하다 보면 또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힘내서 우리 판구조 운동과 마그마 활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한번 백지복습을 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그마와 암석을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그마의 종류와 생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마그마의 종류와 생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마그마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이 있고 SiO2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자, 기준은 SiO2입니다. 그러면서 마그마마다 뭐 점성이나 유동성, 색깔, 점성, 유동성, 그리고 온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성 과정에 대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온급의 그래프, 그리고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 이런 것들 토대로 어디서 용융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그래프를 지형으로 확인하는 이런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석의 종류, 즉 여기서 말하는 암석은 화성암 말하는 겁니다. 화성암의 종류와 생성 과정 이렇게 배우는데요. 화성암은 두 가지 기준입니다. 마그마는 SiO2 하나가 기준이었죠. 화성암은 SiO2 함량을 기준으로 나누고요. 두 번째로 생성되는 깊이에 따라 나눕니다. 왜 그럴까? 조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마그마의 종류와 생성 과정, 암석의 종류와 생성 과정 배운 다음에 우리 한반도에는 과연 어떤 화성암 지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의 종류는 SiO2 함량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준은 52% 이하면 현무암질, 52에서 63이면 안산암, 63% 이상은 유문암질이라고도 하고 화강암질이라고도 합니다. 자, 온도는 SiO2 함량이 많을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점성은 어떻게 될까요? 점성은 커집니다. SiO2 함량이 많아질수록 점성이 커집니다. 점성이 크다는 말은 끈적끈적하게 잘 붙어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점성이 높으면 잘 흐르지가 않죠. 그래서 유동성이 작고 만약에 화산이 터진다고 한다면 이런 종상화산이 형성됩니다. 반면에 현무암질은 가스 함량이 낮고 폭발은 조용한 분출이 일어나면서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순상 화산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용암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는데 마그마의 종류는 세 가지고 그 기준은 SiO2 함량이라는 게 수능 포인트입니다. 자, 이 그래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형이랑 같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지온 굽의 이 지온 그래프가 일반적인 지하의 온도 분포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하나씩 뜯어보면 얘는 물이 없는 멘틀의 용융곡선이고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인데요. 이 멘틀의 용융곡선을 보다 온도가 높으면 용융이 된다. 즉 고체 상태였던 암석이 부분적으로 용융돼서 액체 상태가 될 수 있다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야지
암석이 녹아 마그마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각 밑에는 멘틀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줘야 되는데 지금 지하의 온도 곡선이 이 선을 넘지를 않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녹아있지를 않는데 멘틀이 만약에 물을 공급받게 되면 온도 용융 곡선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어디부터 용융이 시작될까요? 여기서부터 용융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대륙지각의 용융 곡선은 일반적으로 대륙지각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죠. 참고로 멘틀은 모든 멘틀 물질이 물을 포함하지는 않는데 화강암질은 화강암 자체가 함수광물을 포함, 즉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융 곡선이 물을 포함한 곡선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온도만 이렇게 지하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온도가 오르면 용융이 된다. 어디서부터? 이 깊이부터 용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빠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여러 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좀 그림을 좀 못 그리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디테일을 좀 보겠습니다. 얘는 해양 지각입니다. 무슨 지각이요? 해양 지각이요. 그리고 여기는 해양 지각이 아닌 암석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연약권입니다. 그럼 여기 전체가 암석권이겠죠? 여기 전체가 해양판. 그리고 여기는 대륙지각. 그리고 여기는 이 전체가 대륙판, 즉 암석권이고요. 그럼 여기가 연합권이겠죠? 자, 이 상황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선생님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기 멘틀 물질이 여기가 해령이라고 한다면 멘틀 물질이 대류를 하죠. 멘틀 물질이 대류를 하면서 여기 있던 멘틀 물질이 위로 쭉 올라옵니다. 지금 A에서 B로 가는 상황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A에서 B로 쭉 올라온다면 어떤 상황이 되냐? 용융곡선과 만나게 되네요. 어디부터? 이 지점부터. 여기 이 지점부터 마그마를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네요. 그래서 해령에서는 멘틀 물질 상승에 의해서 열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냥 압력만 감소해서 마그마가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래프로 자,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문제 보면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상황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양판이 섭입하고 있죠. 근데 해양판에서 특히 여기는 해양 지각과 해양 퇴적물에는 물을 포함한 광물, 즉 함수 광물이 있는데 압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 있는 물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연약권으로 빠져나옵니다. 어디요? 연약권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 전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약권은 멘틀이죠. 멘틀이 드디어 물을 포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로 바뀌는데 어느 지점부터 용융될까요? 여기서부터 용융, 이 깊이부터 용융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융점에 도달했으니까 물을 포함한 멘틀인 연약권이 막 녹습니다. 그런데 멘틀은 무슨 물질로 되어 있을까요? 감람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현무암질이 나타나요? 감람암질이지만 여기서 부분적으로 용융이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녹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부분적으로 용융되니까 얘네들이 모이면 현무암질 마그마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쭉 올라와서 대륙지각 하부에 붙습니다. 그럼 이때는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 A로 용융곡선이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상황 봤고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로 이렇게 외우면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화살표를 그냥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랑 연계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여기서 생성됐죠. 그러면 대륙판 입장에서는 핫팩을 촥 붙여버린 거예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뜨겁게 핫팩을 붙여버린 거죠. 그럼 대륙지각의 하부가 열을 공급받나요? 안 받나요? 자, 공급을 받게 되죠. 그러면 대륙지각의 용융곡선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요 지점부터 용융이 시작되겠죠.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는 상황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대륙지각이 녹게 되겠죠. 대륙지각 뭘로 돼 있죠? 화강암. 그러니까 화강암질 마그마가 형성되겠죠. 그럼 밑에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됐고 위에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형성됐으니까 올라오면서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섞이게 됐는데 섞이면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합니다. 무슨 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령, 멘틀 물질이 그대로 상승한 거니까 열을 공급받은 것 없이 깊이가 감소하면 압력도 감소한 거죠. 압력 감소에 의해서만 해령에서 마그마가 생성됐고요. 자, 멘틀 물질이 녹았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된 거. 마찬가지 열점도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면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생성된 거겠죠. 자, 이래서 해령, 열점, 섭입대에서의 마그마 생성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여기서 빠져나오는 물은 해양 지각과 퇴적물에서 빠져나오는 거고요. 어디로냐면 멘틀, 즉 연약권으로 가는 겁니다. 이 물이 그 다음에 올라가서 안정한 곳에 착 달라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암석권이 아닌 연약권으로 물을 공급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여기 대륙지각 하부에 안정한 곳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핫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문암질 마그마를 생성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지각이 녹아서 유문암질 올라오면서 섞이면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해 안 된다면 여러 번 돌려봐도 좋고 한 80% 90% 이해가 됐으면 선생님이랑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으로 섭입하는 곳에는 안산암이 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데사이트 라인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산암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마그마의 종류와 생성 과정 했죠. 이제 암석의 종류와 생성 과정을 할 건데요. 자,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으면 화성암 중에서도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올라와서 분출해서 식으면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자, 마그마가 굳은 암석을 기본적으로 화성암이라고 하는데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으면 심성암,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나와서 빠르게 냉각되면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암석은 기본적으로 누가 굳은 거죠? 마그마가 굳은 거죠. 마그마가 굳은 것이기 때문에 마그마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인 SiO2 함량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한편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으면 심성암, 지표를 뚫고 나오면 화산암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그마의 산출 사태에 따라서도 한 번 더 구분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으면 결정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암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광물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서 조립질 조직이 됩니다. 즉 심성암은 조립질 조직이 뚜렷합니다. 반면에 화산암은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왜? 빠르게 식기 때문에. 따라서 화산암은 세립질 조직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입니다. SiO2에 따라서 이거는 화학에서의 염기산이랑 다릅니다. 지구가 화학에서의 염기성, 산성 이런 것들은 SiO2 함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52% 이하면 염기성암, 52에서 63이면 중성암, 63보다 크면 산성암이라고 합니다. SiO2에 따라서 나누고 깊이에 따라서 나눕니다. 왜? 깊이가 세립질인지 조립질인지 조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기성암이 분출, 즉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면 현무암, 지하 깊은 곳에서 굳으면 반려암, 중성암이 분출하면, 즉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면 중성암이고 세립질이면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버리면 중성암이면서 조립질인 섬로감,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면 산성암이면서 조립질인 화강암이 형성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네, 이 6가지는 우리가 외우고 갑시다. 이 표도 한번 볼 텐데요. 자, SiO2가 적죠? 염기성, 조금 많으면 중성, 정말 많으면 산성인데요. 자, 이 SiO2로 이루어진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조암 광물의 부피비를 보면 지금 감람석, 휘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SiO2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암 광물, 규산염 광물이라고 조금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염기성암은 감람석과 휘석으로만 돼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색깔이 어두운 색이라서 유색 광물이고요. 얘네들이 색깔이 밝아서 무색 광물이라고 하는데요. SiO2를 골격으로 하는 암석 중에서 차지하는 광물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염기성암을 이루는 애들이 감람석과 휘석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SiO2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애들 중에서 대부분이 감람석, 휘석으로 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염기성암은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감람석과 휘석이 많으니까 어둡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iO2가 48%인 염기성암은 그 48%의 광물이 모두 감람석, 휘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48%면 염기성암이죠. 그러면서 지금 조립질인가요? 세립질인가요? 세립질이죠. 그럼 얘는 현무암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B 보겠습니다. 일단은 산성암이네요. 그러면서 조립질, 얘 뭐라고 판단할 수 있죠? 화강암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그마가 만든 암석인데요. 특징은 심성암은 판상전리가, 화산암은 주상전리가 발달하는데 항상 모든 주상전리인 것이 신생대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상전리가 발달한다고 했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한 것이고 제주도고 신생대다, 주로 이렇다라는 거. 심성암은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상전리가 발달하는데요. 대표적인 지형 2가지, 북한산 인수봉과 설악산 울산바위, 인왕산 이런 것들 심성암, 판상전리 발달한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화산암은 신생대 주상전리란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상전리는 이런 겁니다. 자, 분출을 했으면 사실 모든 것들이 육각형인 건 아니에요. 오각기둥 모양도 있고 삼각
삼각기둥, 사각기둥 다 있는데 이 육각기둥 모양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주로 육각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수축하게 됩니다. 특정 질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게 안정한 자연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판상전리는 이런 겁니다. 지하 깊은 곳에 관입을 했는데 이 지표가 풍화 침식에 의해서 깎여요. 그러면 압력이 눌러주는 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리의 뜻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암석에 있는 균열이나 틈 같은 것들을 전리라고 합니다. 그게 주상전리, 기둥 모양의 전리인지 판상 모양의 전리인지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알아두자면 현무암은 제주도, 북한산 인수봉 화강암이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22년 문제네요. 자, A는 해령, B는 섭입하는 해양판이 있는 곳. 자, 기역이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까지 바뀌었네요. 그러면 얘는 섭입대에서 나타나는 거였죠. 자, 기역 A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 맞죠? 니은 나에서 멘틀의 용융점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물이 포함된 경우가 높다.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여기고 물이 포함되면 여기죠. 그러니까 물이 포함되지 않을 때가 용융점이 높으니까 마그마가 형성되기가 어렵고요. 자, 물이 포함된 경우에만 형성되기가 쉬웠죠. 그러니까 물이 포함된 경우가 높은 게 아니고요. 디귿 기역이 여기네요. B의 하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자, 맞는 말이죠. 여기서 섭입하는 해양판의 해양 지각과 퇴적물에서 물이 섭입당하는 멘틀 연약권에 물을 공급해서 부분 용융돼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가고요. 대륙 지각 하부에 붙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겠죠? 그래서 생성되는 과정. 정답은 4번.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A 볼게요. 압력 감소. 그러면 그래프랑 연관 지어야 됩니다. 지하 온도 곡선, 그리고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 물을 포함한 대륙 지각의 용융 곡선. 이것까지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생성되는 마그마. B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형성되겠네요. C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A에서도 현무암질 마그마인데 둘의 차이점이 있죠. C는 물을 공급받아서 A는 압력 감소로 열은 공급받지 않고 였습니다.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A가 B보다 낮다. A가 B보다 낮은 거 맞죠? A에서 주로 생성되는 암석은 현무암이죠. 디귿 C에서 물의 공급은 용융 온도를 원래 여기 있던 걸 감소시키는 영향 요인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참고로 이 그래프와 이 그림 지독하게 지구과학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좀 변형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지하의 온도 곡선을 얘기했는데요. 자, 해령은 상식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멘틀에 뜨거운 물질이 공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 온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서 온도를 확인해 본다면 해령의 온도 곡선은 일반적인 온도 곡선과 달리 지하 얕은 곳에서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구조일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있으면 대륙판의 온도 곡선은 요렇고 해양판의 온도 곡선은 온도가 좀 더 높아서 이렇게 된다. 이런 비교하는 그래프, 여기가 대륙이고 여기가 해양이다. 이런 그래프도 참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는 그리고 해령의 온도 곡선, 이거 문제에서 다 다룰 건데요.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독하게 많이 볼 문제 또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A.
열 공급 안 되고 압력 감소. B. 열 공급 안 되고 압력 감소. 주로 어떤 거죠?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올라온 거죠. 자, C. 물을 공급받아서 연약권에서 녹았네. D. 마그마가 형성되는 과정. 안산암질 마그마가 형성되는 과정. 자, A의 하부에는 풀륨 상승류가 있네요. 니은. 나의 기억 과정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은 B이다? 아니죠. 디귿. C죠. C. 디귿.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C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 C가 더 낮죠. 현무암질 마그마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판경계 주변.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네요. 기억은 안산암질 마그마네요. 굳으면 섬유감이 아니라 안산암이 되죠. 근데 여기서 분출되지 않고 여기서 굳어버리면 섬유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 니은은 B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고. SiO2 함량은 안산암질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보다 높죠. 정답은 3번. 그림은 가는 화성암의 생성 위치를 나는 북한산 인수봉이네요. 북한산 인수봉, 심성암, 중생대, 화강암, 관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기억. 주상절리는 B보다 A에서 잘 형성되죠. 화산암에서 생성됐습니다. 참고로 화산암, 주상절리, 심성암, 판상절리 이렇게 나왔었죠. 니은. 나의 암석은 A가 아니라 B에서 생성됐죠. B. 여기서 굳었으니까. 디귿.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B보다 A에서 빠르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 똑같은 거 계속 지루하도록 물어봅니다. 자, 기억. A에서 멘틀 물질이 용융되는 주된 요인은 압력 감소죠. 니은. B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죠. 어떻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대륙지가 하부에 붙으면 핫팩의 역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용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에서 유문암질 생성될 수 있고요. 선생님,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물어봐도 되나요? 됩니다. 유문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 다 같은 표현입니다. 디귿.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낮다. 보겠습니다. 생성 요 지점에서 되죠. 용융점과 만나는 지점에서 생성되죠. 그러면 온도 여기서 생성됩니다. 반면에 얘는 올라오면서 여기서 만나서 이 깊이부터 마그마가 생성되죠. 온도가 한 1300도 정도네요. 그러면 기억이 니은보다 낮다라는 말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 계속 종이 울리네요. 자, 그림은 아이슬란드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특이하게 발산형 경계와 열점이 동시에 위치하는 신기한 동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아이슬란드에서는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니까 세론지가 형성되고요.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합쳐진 거 맞죠? 정답은 5번. 똑같은 거 또 물어본다. 결정 크기 작으면서 SiO2 함량이 적은 거. 얘 마그마 물어봐요? 암석 물어봐요? 기준이 두 개면 암석이었죠? 화성암 중에서 누구죠? SiO2 적고 결정 크기 작으니까 현무암이네요. 반면에 결정 크기는 크고 SiO2도 63% 넘어가네. 얘는 화강암이겠네요. 정답률 63%인데 볼게요. 기억. 압력 감소에 의한 마그마 생성 과정은 니은 맞죠? 깊이가 높아지면서 깊이가 얕아지면서 압력도 비례하게 얕아지고 작아지고 그러면서 열은 공급받지 않고 A는 B보다 마그마가 빠르게 냉각된 거죠. 디귿. A는 기억 과정이 아니라 니은 과정으로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진 거죠. 정답은 1번.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죠. 지루하죠. 자, 기억은 뭐예요? 대륙 지각에 물을 포함한 용융 곡선. 선생님, 왜
대륙지각은 화강암질로 돼 있죠. 물을 포함하지 않은 곡선은 왜 안 줘요? 화강암은 원래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 A에서는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아니죠.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물질이 그대로 위로 올라온다 했습니다. 니은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B가 C보다 높다. 자, B가 C보다 높겠죠? 왜? 안산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디귿 기억은 C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아니죠. 기억까지 올라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B에서 섞이기 전에 유문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 만드는 거겠네요. 그러면 C에서 만드는 건 확실히 아니죠. 정답은 2번. 그림 보겠습니다. 기억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 누구예요? 화강암질 마그마. 니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뭐예요? 현무암질 마그마. 그럼 얘가 니은에 해당하고 얘가 기억에 해당하겠네. 기억 과정으로 마그마가 굳으면 A가 되죠. 니은 과정에서는 열이 공급되지 않고 압력만 감소해서 마그마가 생성되죠. 디귿 SiO2 함량은 A가 B보다 높다? 맞는 말이죠. 더 밝을수록 SiO2 함량이 높았죠. 정답은 4번. 계속 풀다 보니까 똑같은 패턴,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구나. 자, A 열점이 있는 곳에 해당하고 B는 섭입됩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C-C'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B-B' 나타날 수 있고 C-C'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 생기고 B에서는 한편 핫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A-A'의 역할로 유문암질도 생기고 섞여서 안산암이 분출할 수도 있겠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융 곡선은 기억과 니은 맞죠? 얘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 얘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었습니다. 니은 B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 아니죠?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 디귿 A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주로 C-C'이 아니라 B-B'. 열은 공급받지 않고 압력이 감소하면서 즉 멘틀 물질이 상승. 어떤 멘틀 물질?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거였죠. 정답은 그러면 하나밖에 없네요. 1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설명했죠? 얘 누구의 곡선이에요? 해령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섭입되네 당연히. 그러면 얘는 섭입되니까 섭입당하는 판의 지하 온도 곡선이겠죠? 왜냐면 섭입당하는 판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니까 그 판과 용융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겠죠. 보겠습니다. 가는 해령이 아니고 섭입됩니다. 니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 얘가 깊어요? 얘가 깊어요? 누가 더 깊지? 가가 나보다 깊은 거 맞죠? 디귿 물을 포함한 암석의 용융 곡선은 니은이다. 얘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자, 하나는 해령이고 그럼 해령 얘고 하나는 섭입되고 보겠습니다. 섭입돼서 물을 포함한 멘틀 물질이 용융되죠.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되고요. 니은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 디귿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거 계속 물어보네. 얘는 멘틀 물질이 올라왔기 때문에 온도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오면서 용융되니까 여기서부터 용융이 시작되는 거고요. 기억은 원래 이렇게 있던 애가 용융 곡선이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서부터 용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의 깊이는 여기, 니은의 깊이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온도는 여기, 니은의 온도는 여기. 그러면 기억이 니은보다 낮은 거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본다. A, B, C는 유문암, 현무암, 화강암 바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SiO2 작고 결정 크기 작으면 세립질, 현무암. 그리고
세립질이면 화산암이죠. 화산암이면서 SiO2 많으면 유문암, 그리고 결정각이 크면 조립질, 심성암, 화강암. 얘네들은 주상절리, 얘네는 판상절리. 자, C는 화강암이다? 아니죠. B는 A보다 천천히 냉각됐기에 결정 크기가 크겠죠. B는 주로 해령에서 생성된다? 화강암 해령에서 생성되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얘는 유색 광물이 많아서 어둡고 BC는 유색 광물이 적고 무색 광물이 많아서 밝다라는 것까지 정답 2번. 자, 문제가 얘는 또 이렇게 나왔네. 기억과 니은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네. A와 B의 지하 온도를 순서 없이. 자, 니은은 해령이죠. 기억은 뭘까요? 기억과 니은. 기억은 B의 곡선이고요. 니은은 해령인 A, B는 섭입대인 B의 곡선입니다. 지하 온도 곡선. 기억, A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면 주로 현무암, 맞는 말이고요. 깊이 0에서 20km 구간에서 지하의 평균 온도 변화율은 평균 온도 변화율 물어봤네요. 기억보다 니은이 크다? 자, 변화율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변화되는 정도입니다. 자, 20km까지 얘가 급격하게 변화하죠. 반면에 기억은 천천히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변화율이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이니까 처음과 끝만 보면 되겠죠. 기억은 이 정도만 변화했고 니은은 반면에 여기까지 변화했다라는 거. 그러다가 하나씩 그냥 더 볼게요. 변화율이 정말 크다가 온도가 증가는 하는데 변화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알 수 있죠. 디귿, 니은은 B의 지하 온도 분포이다. 섭입대 아니죠. B는 기억의 지하 온도 분포였습니다. 정답은 3번. 이런 문제도 있네. 물이 포함되지 않은 용융 곡선은 디귿이다. 암석의 용융 곡선은 디귿이다. 맞는 말이죠. 선생님, 멘틀인지 화강암인 대륙지각인지 안 줬잖아요. 물을 포함하지 않은 용융 곡선은 우리가 멘틀밖에 안 배웠어요. 물을 포함한 건 멘틀 따로, 화강암 따로 배웠고요. 자, B에서는 섭로감 생성될 수 있나?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되죠. 그리고 이 안에서 굳어요. 그럼 섭로감 생성될 수 있죠. 분출하면 근데 안산암이고요. 디귿, A에서는 B'의 방식으로 마그마 생성되죠.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네. 정답 5번. 자, A는 현무암이네요. B는 화강암입니다. 자, 그러면 A는 지금 어디 있죠? 니은에 의해서 생성됐고 B는 기억에 의해서 생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생성 깊이 보겠습니다. 생성 깊이. 자,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는 비슷해요. 그쵸? 근데 A는 이 생성된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서 만들어지니까 A는 더 얕은 곳에서 생성되죠. 그러니까 A보다 B가 깊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과정으로 생성되는 거는 주변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부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틀리고요. A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 과정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네. 자, A는 세립질이니까 아니고요. B는 안산암질 생성될 수 있고 C에서는 멘틀 물질의 용융으로 마그마 생성되는데 어떤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해양은 대륙보다 지하 온도 분포가 해양은 이렇게 돼 있고 대륙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A' 과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는 B' 과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많다? 화강암질 마그마 생성되죠? B'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되죠? 그럼 SiO2 함량이 많겠죠? 니은 B''으로 과정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질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죠?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애가 위로 압력 감소하면서 열 공급 없이 올라오니까 용융점에 만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맞고 물의 공급에 의해 멘틀 물질의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 볼게요. 물의 용융에 의해서 멘틀 물질의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는 해양은 여기네.
대륙은 어디죠? 대륙은 이쪽이네. 이 교차하는 지점이겠죠? 그러면 해양 하부에서가 대륙 하부에서보다 얕네요. 그러니까 디귿 아니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9월 모평 정답률 53%네요. 하나는 해령이고 하나는 열점을 나타낸 거군요. 자, 보겠습니다. A와 B에서 자, 수심이 깊었다가 얕아지니까 B1 다시 B2는 이런 식이고 A1 다시 A2는 어떤 식이지? 점점 얕아지죠, 수심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얕아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자, 얘는 뜨거운 플룸이 확 올라왔던 얘는 열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에 여기는 해령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둘 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죠? 니은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B가 A보다 깊다.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자, 뜨거운 플룸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최대 깊이는 B가 A보다 깊을 수가 없습니다. 디귿 B의 마그마는 주로 압력 감소에 의해 형성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 문제 지독하게 많이 봤죠. 자, 피파의 속도 편차가 크다는 거 여기 섭입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크면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이기 때문이죠. 자, 기역은 열점이다. 단층 촬영인데 기역은 열점일 수가 없죠. 왜? 섭입해서 섭입하는 판에서 물을 공급해요. 해양지각에서 여기서 마그마 생성돼서 올라온 겁니다. 열점 아니고요. 니은 A 지점에서는 주로 SiO2 함량이 52%보다 낮은 마그마 생성되겠죠.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되니까. B 지점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 맞죠? 내려오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자, 판 경계가 존재하는 어느 지역의 화산섬의 활화산 분포, 즉 화산이 터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가 열점이네. 그리고 활화산이 여기 많이 있네요. 그럼 열점이 정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나?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는 섭입대일 가능성이 있죠. 섭입대. 자, 이 지역에는 해구가 존재한다. 해구 존재하겠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마그마 존재하고. 화산섬 A는 여기 화산섬이고 활화산이고 주로 A는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보겠습니다. 활화산의 분포로 나타낸 것이고 하나의 열점만 분포하니까 얘만 열점이에요. 나머지는 화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여기 해양판이죠. 열점이 있으니까 대륙판은 아니겠죠. 해양판과 해양판이니까 해양판이 해양판을 섭입하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양판이 대륙판을 섭입하는 것만 봤죠. 근데 해양판이 해양판을 섭입하면 대륙지각이 없고 해양지각만 있으니까 얘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겠죠. 얘도 현무암질 마그마고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호상열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야죠. 이거는 니은을 만약에 맞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개념만 자꾸 그냥 의심 없이 생각을 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륙판이 아니라 해양판이면 대륙 지각이 없기 때문에 유문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 생성될 수 없으니까 안산암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디귿 활화산 B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압력 감소에 의해 생성되는 게 아니라 물 공급에 의해서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의 용융으로 생성되는 거죠. 정답은 1번.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학평 정답률 35%네요. 자, 대륙지각은 멘틀보다 용융 온도가 대체로 낮다. 멘틀의 용융은 여기서 되는데 멘틀의 용융이 되는 지점보다 대륙지각의 용융 온도가 대체로 낮은 거 맞죠? 기역의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 A에 의해서 생기는 것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네요. 기역의 마그마는 주로 해양지각이 용융된 게 아니고 해양지각에서 물 공급해서 연약권이 녹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정답은 3번.
자, 마그마 종류 물어봤네요. 자, 물의 공급 온도 증가에 대해서 마그마 종류 두 개 생기는 거 얘 B일 수밖에 없고,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딱 하나 생기는 건 A일 수밖에 없죠. 그럼 물의 공급이면 현무암질 마그마고요. 온도가 증가해서 상승하는 거는 온도가 증가해서 생성되는 거는 유문암질 마그마였죠. 그러면 SiO2 함량은 현무암질이 유문암질보다 낮죠. 그럼 기억 아니고요. 압력 감소에 의해서 열점에서는 마그마 생성되죠. 맞죠? 디귿 B의 하부에서는 화강암이 생성될 수 있죠. 자, 화강암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니은이 그 증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의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은 온도가 증가하면 대륙 지각의 용융 곡선과 만나죠. 물을 포함한 대륙 지각 용융 곡선. 그러면 화강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될 수 있고요. 니은 깊이의 멘틀 물질은 온도 변화 없이 상승하면, 자, 니은 깊이에 있는 것은 아직은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이죠. 그럼 얘는 그대로 올라가더라도 물을 포함하지 않은 용융곡선, 멘틀의 용융곡선과 만나지 않습니다. 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무암질 마그마로 용융될 수가 없네요. 자, 디귿의 깊이에서 멘틀 물질은 여기서는 물이 공급되면 물이 공급된 멘틀의 용융곡선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멘틀이 용융될 수 있죠. 따라서 물이 공급되면 현무암질 마그마로 용융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섭입대에서.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있네요. 자, A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쪽이죠. 그러면 열곡대에서도 화산 분출 나타날 수 있고 마그마 생성될 수 있습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B 보겠습니다. B는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만나는 곳인데, 자, 여기는 서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곳이라서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강하게 섭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마그마에 물이 공급되고 이런 경우는 없지만 적어도 대륙 지각과 대륙 지각이 충돌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그마가 생성되지만 위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이 녹아서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 그대로 분출하지 못하고 관임만 있습니다. C는 뭐였죠? 샌안드레아스 단층. 그러면 베니오프대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변환 단층이 존재하는 것이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표로 정리한 건데요. 한번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그마의 생성과 형성 과정, 마그마의 종류와 생성 과정, 암석의 종류와 생성 과정 공부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나눠준 표 보고 그대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지도에서 찾아보면서 공부한다면 더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양질의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